예, 진짜가 나타났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6월 26일 점심시간 12시인데요. 저희가 지금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국회 로텐더홀, 국회 본청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다시 또 두 번째 호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의 호회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저희도 정규적인 방송만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진선미 의원인가 아닌가 지금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긴급한 투입으로 호회 특별 손님으로 장하나 의원님 모셨습니다. 잠깐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잠시 자리 비우신 가운데 그 가운데 자리를 꿰찼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쁜 일인데요. 오늘 그 호회에 나가는 그 상황이 너무 분노스러워서 기뻐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제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멸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런 우회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뭐 제 개인적인 의심이 전 확인된 순간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나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요 즈음입니다. 방송 처음 인사드리는데 너무 무거운 그 마음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가볍게 다시 뵙겠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2015년 6월 2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로 31분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 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기폭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 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영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겨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 질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시킨 사례가 너무나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DA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그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 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 특혜, 의료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 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 법안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양보하면서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 개의 직접 일자리 밖에 창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가짜 민생 법안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개혁이 고착되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 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문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들어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 배반이자 청와대 불복 선언입니다. 여야 합의 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상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상권 분립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 즉각 제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뭐 이게 거부권이라고 하는 용어 혹은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용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게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도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제2권과 관련한 뭐 법률적인 좀 해석이라든가 이후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진성준 의원님이 먼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국회가 법률을 의결해서 정부에 이송하고 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것을 공포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에 환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다시 환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제의해달라라고 하는 요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니까 그거를 시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의 요구를 받은 국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는 제의에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반드시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의 의무처럼 15일 이내 또는 며칠 이내에 제의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것이 악용되어서 과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제의에 붙이지 않고 그냥 묵혀둔 사례도 왕왕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정부에 이송된 바 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환부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는 반드시 제의해야 되는데 예. 제의하지 않고 지금 묵혀두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결국은 국회의장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혹은 뭐 여당의 입장들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의원총회가 잠깐 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새누리당도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뭐 이미 대통령의 국무회 발언문에 유승민 대표를 거의 직시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의 의총 결과나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의 입장은 좀 어떤지 장하나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언론 통해서 아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도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꼭 찍어서 겨냥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뭐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렇게 자기는 듣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 뭐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적으로 자기는 본다, 이렇게 발뺌은 일단 하고 있고요. 또 유승민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또 유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저분도 섭외합시다. 지나가는 분, 홍종학 의원님도 일단 마무리 말씀을. 네, 법적인 문제를 아까 진성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이런 저는 거부권 행사에 따라서 이것이 국회에서 이제 완전 폐기될 수도 있는 이런 걸 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문제를 제의를 안 하는 뭐 의장 또는 새누리당이 있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위의 시행령을 바로잡자는 국회법 개정 명확하게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예요? 이 제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의하지 않는다로 제의하지 않는다. 네,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법에도 구멍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여튼 다시는 이 법위의 시행령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행정입법이 막가자는데 폭주기관차로 달리는데 국회가 새누리당, 여당, 야당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권리폭이죠. 예, 결국은 새누리당의 입장도 중요합니다만은 키를 가지고 있는 건 국회의장이실 것 같은데, 국회의장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따가 진선미 의원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홍종학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홍자 의원님께 우리 당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우시는 분이니까 전략기획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이 맨날 진짜고. 전략이 틀려가지고요. 예. 수명이 다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 예, 거부권 행사도 혼자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 당이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투쟁의 방식을 보일 거냐, 혹은 야당으로서의 입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있는데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이 좀 지금 모아진 뜻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전략기획위원장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돼요? 이게 예.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근데 어저께 국민의 대표를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시는 그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아주 너무 놀랐어요. 아주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그런 얘기는 다 하셨죠 이미? 아직 안 다 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역사 공부를 좀 덜 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옛날에 사로잡혀 계신 거 아닌가. 나는 저희 국회의원 하면 이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호민관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 이렇게 폭정을 했을 때 국민을 지켜주는 게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사실상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이 수단이 사실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이를테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회의원들은,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그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상권분립의 방식인데 지금 완전히 무슨 왕정시대에 사로잡혀 계신 거 아닌가 하는 면에서 저는 너무 놀랬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그냥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너무 놀란 것도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 공약을 했다가 그 공약을 산산히 깨고 계신 분, 우리 젊은이들 환하시는 그 반값 등록금, 그 다음에 우리 고교 무상교육,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다 정부가 감당하겠다. 무상 보육하겠다. 이런 건 누가 얘기하셨나요? 이거 표 얻기 위해서 얘기하셨다가 지금 그거 다 깨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를 그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고요. 이런 진실을 그냥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연관해서 조금- 진성준 네. 의원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도전이다, 또 국민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 그런 거부권 행사 소식이 들려온 이후로 우리 당은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했고, 그 결과 어제 저녁에 우리 당의 규탄 대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지요. 규탄 대회를 했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에 항의하면서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가 속개되어서 여러 가지 투쟁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어떤 의원님은 청와대 앞으로 당장 달려가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한 항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하셨고, 또 어떤 의원님은 우리 국민에게 이런 무도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걸고 특별 당보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각종 보고 대회도 지역에서 개최하자라고 하는 이런 대국민 홍보전을 제안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은 원내대표와 함께 소속 의원 모두가 농성을 국회에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이런 안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당의 지도부가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이렇게 위임하고 일단 정리된 상태인데요.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상황을 매우 비상하게 보고 있고, 그에 합당하게
매우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시 예. 앞에서 이런 얘기 하셨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런 거죠. 지금 사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오늘 31분이 이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그 무책임, 그리고 처음에 국민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하고 계실 때 대통령이 또 사라지셨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비난이 아주 그냥 최고조에 오른 시기고,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세월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메르스 사태, 그러니까 뭐 지금 온갖 그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게 달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게 아니고 이 국면을 호도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를테면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쟁을 유도하는 거죠. 그럼 정쟁을 유도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지금 정부의 무능과 본인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번 그 시행령, 이 국회법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사실은 세월호 시행령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시행령의 문제는 뭐냐면 그 세월호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일과장을 꼭 검찰로 임명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7시간이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도대체 7시간이 동안 대통령이 어디 계셨길래 그것을 굳고 감추기 위해서 이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나. 사실은 그것도 지금 다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정쟁을 유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그 의혹이 지금 저는 갑자기 들었어요. 네. 예, 다시 오늘의 호혜로 조금 돌아가서요. 결국은 이제 제2가 넘어왔기 때문에 제 요구를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국회의장의 뜻에 좀 달려 있고, 뭐 그러고 나면 일단 상정을 해줘야 새누리당이 들어오든 와서 반대를 하든 뭐 기권을 하든 그 이후의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진선미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왜요? 왜 제가? 예? 왜 제가? 제일 이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그러면 앞으로는 장하나 의원님으로 멤버를 교체하는 걸로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진짱인가? 진짱? 어제 저는 좀 일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원내부대표로 순번을 타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사회를 봤어야만 했죠. 근데 지금 이 자리, 어젯밤에 이 자리에서 규탄대회 끝나는 그 중간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바로 정의와 국회의장을 면담하러 일찍 자리를 뜬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정의학 그 국회의장님이 기자들을 불러서 입장을 얘기를 좀 하셨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뭐 실제로 입장을 의장으로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 그리고 그 날짜는 대략 이미 본회의 일자로 잡혀 있는 7월 1일쯤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와 전역을 하면서도 정정당당하게 제2에 임하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상으로도 실제로 그것의 결과를 떠나서 원칙적인 절차로 제의 절차는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를 하고 있죠. 예. 그게 7월 1일인가요? 7월 1일 현재 의장의 본회의가 예상은, 예정돼 예. 있고 의장도 7월 1일에 상정하겠다 하는 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건 뭐 확정은 아닌데 일단 확정은 아니에요. 그 들리는 말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기사에 보면 김무성 당대표도 정의화 의장이 권고한, 그러니까 어쨌든 정정당당하게 제2의 절차에 응해야 한다라고 한 데 대해서 긍정적인
뭐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그게 얼마나 정정당당한지. 근데 저는 이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정말 실소를 계속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마다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졸속 입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걸 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건 결국 합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원리인데 새누리당은 그 합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그 합의를 깨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고 입법부로서의 자존심도 뭉개가며 독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통령의 눈치 보면서 이게 문제인 거죠. 제가 그 졸속 입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조혜진 간사, 새누리당 간사,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들, 이 분들이 실제 저랑 눈 마주치고 앞에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토론했어요. 그리고 합의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번복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규탄하고 있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이후로 국회 활동을 어떻게 뭘 근거로 누굴 신뢰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정신 차려서 이제 예. 한마디 드릴까? 이거 방송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 이게 그게 본방이 아니고 아니라 호해여서 그렇게 긴 방송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예. 지금 이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생각났는데 이게 지금 비밀 투표라는 거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예, 제의를 하게 되면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여당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걸 지금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제의의 경우에는 비밀 투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반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들어가서 찬성을 했다가는 진짜로 이게 재의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그 모양상으로는 들어가서 반대하면 좋겠는데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자기 당 의원들을 잘 못 믿겠으니 아예 이게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나 명확한 현재의 방향성은 방금 전에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담화에 그대로 다 녹아 있기 때문에요. 그 담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으로 오늘의 두 번째 호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안녕. 안녕. 진짜를 넣어야 돼. 진짜 안녕.